여섯 번째 유형, 충성가, 회의주의자. 타인의 동의를 얻어내고 보살핌을 받고 반항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욕구에 의해 행동한다. 키워드, 점검, 대비, 체계, 약속, 성실, 일괄성, 계획. 제6유형은 충성가, 회의주의자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지원과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안정과 지원을 찾는 것을 기본 욕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중심형이고요. 사고가 발달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치에 닿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치에 닿는 일, 안 닿는 일이 혼재해 있어서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충실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인데요. 조직에 충실하고 남에게 호감을 줍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하고 남에게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법과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자의 입장에 잘 공감합니다. 예기치 않은 육감을 가지고 있고 신중합니다. 이 유형의 어린 시절은 장 걱정이 많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어려워해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학습 지도에서 오히려 학습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보면 좋을 때는 믿을 수 있고 분별력 있고 충실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자기를 희생하며 재치 있고 영리하고 실질적으로 책임감도 있다고 하는데요. 컨디션이 나쁠 때는 경계심이 심해지고 예측할 수 없고 편집적이고 의심이 많아지고 비겁해지고 남을 못살게 굴고 자기 패배적이고 비난적이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판단하려 하고 자기 편과 상대편을 가르고 뒤에서 조종한다고 합니다. 블랙 위도우와 스칼렛 위치가 아마 이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나 죄책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며 시니컬한 면을 가진 뛰어난 스파이 역을 맡았습니다. 시크하고 냉정한 암살자인 것과는 달리 팀 내에서는 정상인 포지션에다가 팀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서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누님 같은 면을 보여줍니다. 스칼렛 위치는 부모님을 잃고 불우한 삶을 살았으며 어벤져스의 멤버 중 하나가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과 복수심에 불탔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악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뼛속까지 악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속죄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며 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되는 인물이죠. 기본적으로 정신계 능력이다 보니 집중이 깨지거나 본인이 공격을 받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 모험가, 낙천주의자. 유쾌하게 지내고 재미난 일을 계획하고 세상에 기여하며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 키워드, 흥미, 즐거움, 낙천, 적응, 열정, 모험, 재미. 제7유형은 모험가, 낙천주의자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고통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기본 욕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고통에 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고요. 광적인 도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너는 보살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상상에 빠져서요. 이 유형들이 이 세계 여행자가 되는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매사에 기쁘고 낙천적이며 심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몸놀림이 가볍고 동작이 민첩하며 용모가 준수합니다. 놀고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고요.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해서 모험을 즐깁니다. 다재다능하지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습니다. 원하는 것은 얻어냅니다. 이 7유형인 벤자민 플랭클린과 아들의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버지,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연을 날려요? 애야, 비가 내리면 더 멋지지 않니? 번개를 수집할 수 있잖아. 다재다능하고 모든 것을 빨리 배우지만 이 7유형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호기심과 낙천주의, 모험심을 가지고 삶에 접근을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멀리 돌아갑니다. 이들은 대담하고 쾌활하며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습니다. 이 유형의 어린 시절은 엉뚱한 이야기나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요. 자라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기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재미있고 혁신적이며 자유롭고 유쾌하며 자발적이고 사심이 없고 기지가 넘치며 재빠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이고 다재다능하고 영감이 넘치고 호기심이 많고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나쁠 때는 자기 도취에 빠지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반항적이고 폭이 좁아지고 광적이고 뒤죽박죽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주의가 산만하고 천박하며 상대방에 대해 무심하고 주변을 정신없게 만든다고 하네요. 스파이더맨과 앤트맨이 아마 이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스파이더맨은 10대 히어로인 만큼 발랄하고 수다스럽고 청소년 특유의 미성숙한 면도 함께 가진 성격입니다. 머리도 좋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지만 사람 됨됨이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타인을 쉽게 믿고요. 스파이더맨으로서 신체적인 스펙이 뛰어난 초인이지만 결국 본바탕은 그 나이대의 젊은 10대들처럼 순박하고 착한 소년이어서 타인을 의심하지 않고 쉽게 믿어버리고 마는 것이 최대 단점이라고 하네요. 앤트맨은 마블 히어로 중 최고의 인싸라고 합니다. 최상위권의 친화력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첫 만남이 쌈박질이었던 인물에게 중요한 전투에 전력을 인정받아 초대받거나 이혼한 전 아내의 현 남편이나 자택연금을 당했을 때의 감시 요원과도 친하게 지내는 등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 관계와도 쉽게 친해지는 것을 보면 대단한 친화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8번째 유형, 지도자, 보호주의자.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강해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약해지지 않으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 키워드: 양심, 도덕, 기준, 열심, 책임, 정확, 평가, 이상. 제8유형은 지도자, 보호주의자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해 해를 입거나
통제나 침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 욕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욕구로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기 위해 자아 경계를 만듭니다. 어려서부터도 카리스마를 느끼게 하며 통이 크고 용감하고 대담하다고 하네요. 작은 실수를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고요. 힘이 좋아요. 목표가 정해지면 불도저로 밀어내는 듯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솔직담백하고 장꾀를 부리지 않고 구수한 된장 뚝배기 같은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지배력과 리더십이 있으며 단호하고 대담합니다. 강한 권위를 가지고 주의를 압도합니다. 정의감이 강하며 강한 의지력과 활동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며 단순합니다. 관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 유형이 상태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보면요. 좋을 때는 솔직하고 권위가 있고 굳세고 자신이 책임지고 충실하고 힘차고 잘 보호해주고 의리를 지키며 믿음직하고 든든하며 자신감이 있고요. 나쁠 때는 반항적이고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배하려 하고 가혹하고 싸움을 걸고 요란하고 사람과 상황을 뒤흔들고 무모하고 회의적이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위세를 부리고 의심하며 무뚝뚝하고 둔감하며 공격적이고 방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정욕에 빠지고 과도하고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캡틴 마블이 아마 이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히어로답게 문제가 닥치면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말보단 행동이 앞서는 성향입니다. 엔드게임에선 타노스에게 공멸당할 어벤져스가 타노스의 위치를 알고도 신중함을 유지하는 동안 혼자 나서서 단독으로 타노스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독단적으로 활동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지구는 어벤져스가 있지만 다른 행성들은 어벤져스가 없어서 내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번째 유형, 중재자, 평화주의자. 평온을 유지하고 타인과 융화하고 어떤 충돌이든 피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 키워드 조화, 수용, 화합, 협력, 원만, 갈등, 다양. 제9유형은 중재자, 평화주의자입니다. 심리적 욕구로는 자아경계가 지키고자 하는 본능형의 핵심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가 자아경계를 가지지 않는 역설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잃어버리는 것, 분리,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내면의 안정감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침착하고 조용하며 남 앞에 앞장서서 나서거나 척하지 않습니다. 수용적이고 가식이 없고 남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공정한 중재자가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남의 의견에 잘 동조하지만 속고집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공격합니다. 한밤중에 불쑥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편안하게 맞아줍니다. 구유형인 링컨의 연설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된다. 에서도 자신을 결코 내세우지 않는 구유형의 단면이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특별함이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며 나태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지 됩니다. 이 유형의 어린 시절은 유순하고 성격이나 행동이 느긋합니다. 줄을 서도 맨 뒤에 서고 발표를 시켜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잘 내지 못하고 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가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쁜 때를 보면 좋을 때는 온순하고 사귀기 쉽고 관대하고 평화롭고 수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재미있고 기지가 넘치고 개방적이고 배포가 크며 평화로운데요. 나쁠 때는 소심하고 초점이 없고 게으르며 잘 잊어버리고 무책임하고 뒤죽박죽이고 고집이 세고 현실을 무시하며 냉담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없고 주장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헐크가 아마 이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헐크보다는 배너 박사의 경우가 더 가까울 텐데요. 한 몸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만큼 헐크일 때와 브루스 배너일 때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브루스 배너의 기본 성격은 사근사근하고 신사적이며 점잖은 편에 가깝지만 헐크의 영향인지 평상시에도 갑자기 돌변해서 화를 내는 다혈질 같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최고의 과학자답게 매우 침착하고 지적인 성격이지만 헐크와 엮이게 되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겪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망가집니다. 때문에 배너로 돌아갔을 때 죄책감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고 더욱 소심해지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없어졌던 것 같네요. 다행스럽게도 엔드게임에서는 배너의 인격과 헐크의 육체가 합쳐진답니다. 어린 시절의 애니어그램을 살펴보겠는데요. 어린 시절 에피소드에서 이러한 유형 기질이 보이면 그 캐릭터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창작자는 여러 캐릭터를 탄생시키지만 그 캐릭터의 기질까지 창작자의 기질과 닮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체인 캐릭터들은 각자의 히스토리와 그에 따른 기질과 성향 등에 따라 판단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에 관한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각 유형별 캐릭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유형은요, 나이에 비해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이 유형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동생이나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칭찬받는 아이고요. 3유형은 적극적이며 1등으로 뛰어나며 모든 사람에게 잘한다고 인정받는 아이입니다. 4유형은 민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느끼고 외로워하는 아이가 많고요. 5유형은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학구적이고 질문이 많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 아이가 많습니다. 6유형은 또래 집단에 민감하며 명령이나 규칙에 순종하거나 반항하며 두려움이 많은 아이고요. 7유형은 늘 활기차게 움직이고 모험을 즐기며 말이 많고 밝고 독창적인 아이가 많습니다.
8 유형은 일찍이 독립심을 보이며 지휘나 명령을 잘하는 골목대장형이 많고요. 9 유형은 싸움을 싫어하고 온순하고 느리고 종종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치게 되는 아이일 수가 있다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개의 그룹, 본능 중심, 감정 중심, 사고 중심이 있고요. 그 중에 장형 8, 9, 1번, 가슴형 2, 3, 4번, 머리형 5, 6, 7번의 9가지 유형, 그리고 18가지 날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개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을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데요. 같은 성격 유형이라도 자신이 지닌 날개에 따라 보여지는 사고, 정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개는 중심 성격의 좌우에 있는 번호이고요. 1번 유형의 날개는 9번과 2번이고 5번의 날개는 4번과 6번입니다. 이때 5번 유형은 5번 성격을 중심으로 하고 4번과 6번의 성격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4번 성격이 강한 경우는 4번 날개가 강하다고 하고 6번 성격이 강한 경우는 6번 날개가 강한 5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심에서 9가지 유형, 그리고 18가지 날개까지 확장시켜가면서 디테일한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캐릭터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관계들을 더 연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릭터를 만든다는 것, 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공감이 떨어져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없게 되기 마련입니다. 독자는 캐릭터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캐릭터의 감정에 편승하여 작품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자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지점부터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캐릭터의 감정과 이미 동기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의지와 심경의 변화라던가 태도가 바뀌게 된다면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창작자는 모든 성격을 아울러 경험할 수 없는 개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다른 성향의 캐릭터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심리학 같은 인문학을 가까이 한다면 작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